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영자 조대현입니다.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입맛을 바꿔서 빠진 체중을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강좌의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서 그 요령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화 상자 속의 다이어트 23번째 시간이자 이솝우와 21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은 여우와 두루미입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면은 음식은 각자의 입맛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 먹는 것이 최선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우가 두루미를 초청해서 맛있는 스프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두루미는 접시에 담긴 스프를 먹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음식이 담긴 접시도 두루미가 사용할 식기로는 적절하지 못했고 걸쭉한 액체인 스프도 부리를 위주로 먹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런 두루미를 이해하지 못한 여우는 두루미의 식성을 오해했고 오히려 두루미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여우도 두루미의 집에 초대되었는데 두루미는 호리병에 싱싱한 물고기를 담아서 여우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우가 호리병을 기울이거나 깨기 전에는 물고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뾰족한 부리로 물 좋은 생선을 맛있게 먹고 있는 두루미를 부럽게 쳐다보던 여우는 그제서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원저에서의 교훈은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것은 내 방식대로의 대접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한번 통찰을 해볼까요? 여우와 두루미를 비만인 사람과 정상인 사람, 당뇨 환자와 건강한 사람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흑인 노예의 후손으로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킹 목사는 노예 주인의 후손과 노예 후손이 한 식탁에 둘러앉는 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조금은 과격했지만 마찬가지로 흑인 해방을 꿈꾸던 운동가 말콤 엑스,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고 덴젤 워싱턴의 열연을 했던 아주 사실감 넘치는 영화였었는데 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콤 엑스는 킹 목사가 말한 식탁에 둘러앉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서로 비슷한 수준의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 진정한 평등이 실현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식탁에 앉기는 했지만 어떤 사람의 접시에는 풍성한 요리가 또 다른 사람의 접시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음식이 담겨 있을 때 과연 한 식탁에 둘러앉았다고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다른 시각으로 함께 앉는 평등한 식탁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의사소통과 교류를 위한 식탁이라면 교류 이전에 기본적으로 먹거리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의 여우와 두루미처럼 말이죠. 본인이 좋아하거나 먹어도 문제가 없는 음식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편하게 사양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더욱 더 그렇겠죠. 이럴 경우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가족이나 조직 간에도 마찬가지죠.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면 모르되 다른 구성원에게는 좀 뭐랄까 좀 치명적인 음식이라면 필요에 따라서 음식의 종류에 차이를 두거나 따로 식사하는 것도 현명한 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획일적 평등과 기회균등이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요즘 어떻게 보면은 음식에 있어서 획일적 평등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갖가지 그 음식이 차려 있는데 모두 뭐 급격히 혈당을 올리거나 자극적이어서 그런 걸 원치 않는 사람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기회균등의 식탁은 어떤 것일까요? 원하는 음식을 좀 더 담백한 음식, 또 혈당을 올리지 않거나 아니면은 비만 방지를 위한 음식, 그런 음식들도 충분히 고를 수 있는 그런 식탁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획일적 평등의 식탁보다는 기회균등의 식탁으로. 날씬한 여우가 정상, 비만도나 생활습관병, 당뇨 같은 데서 아직은 자유로운 몸이라고 가정을 하고, 가느다란 다리로 도저히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상체가 살찐 두루미를 비정상, 뭐 비만이나 생활습관병, 당뇨 같은 것들이 심각하게 된 그런 상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당뇨가 중증이 되면은 대부분 다리가 가늘어지고 배가 불룩한 체형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표현하긴 그렇지만 흔히 맹꽁이 체형이라고 그러죠. 맹꽁이. 맹꽁이는 약간 좀 개구리 비슷한 양서류, 물과 육지에서 양쪽에 서식하기 때문에 양서류라고 그러죠. 근데 그 맹꽁이 체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맹꽁이 체형을 가진 생활습관병이 있는, 비만이 있는 두루미와 또 몸이 날씬한 여우, 정상인 이 둘이 함께 갈 수 있는 식당 또는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크게 한식, 중식, 일식, 양식, 퓨전 요리 정도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볼까요? 우선 한식집, 한정식집, 뭐 코스 요리도 포함해서요. 뭐 아래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코스 요리는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식이든 중식이든 일식이든 그 종류를 떠나서 아주 자주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식 단품의 경우에는 여우는 과식을 하지 않도록 천천히 먹어야 할 것이고, 두루미는 진한 양념이나 소스는 뭐 맛을 내기 위해 가지고 분 걸쭉한 액체죠. 소스를 덜어내거나 아예 뿌리지 말아달라고 사전에 요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한 양념이나 소스 없이 무슨 맛에 먹냐고 묻는다면은 담백한 맛에 먹는다고 말하면 되겠죠. 가령 생선회를 먹을 때도 매콤달콤, 새콤달콤한 고추장 맛 때문에 회 본연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은 뭐 대신 간장에 물을 넣어가지고 희석시킨 거에다가 고추냉이, 뭐 와사비라고 그러는데 적절히 섞어가지고 찍어서 먹으면은 본인의 맛을 느낄 수 있겠죠. 사실 뭐 저 같은 경우가 그렇게 먹는데요. 어쨌든 뭐 두루미든 여우든 간에 코스 요리를 어지간히 먹어가지고 배가 부른 뒤에는 마지막 코스, 지금 한식의 경우입니다. 밥과 반찬, 나물 반찬, 생선 등이 나오죠. 그거 다 먹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배가 부른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깔끔하고 납작하게 휴대가 간편하게 된 식기통 세트 등을 가져가가지고 남은 것들을 다 먹으면 됩니다. 물론 친한 사람들끼리 갔을 때, 가족끼리 갔을 때 한정될 수도 있겠지만 집에서 해먹기 힘든 다양한 나물 반찬이나 아니면은 그 외의 반찬들을 가져와서 먹을 수도 있고, 음식점에게는 근본적으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재활용한다는 누명을 씌우지 않을 수도 있어 좋겠죠. 코스가 아닌 한식 단품의 경우에는 두루미는 아예 본인이 먹을 밥, 뭐 섬유질이 많이 배제된 흰쌀밥이나 탄수화물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팥밥 같은 거 갖다 좀 먹지 않고 그걸 싸오고, 대신에 현미에다가 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 갖다가 따로 준비해 가지고 밥통이나 비닐 랩에 싸 가지고, 이 밥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또 상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밥을 싸가져 줬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은 한식에서 멈추겠습니다. 오늘도 두서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금 말씀드린 한식에 이어서 중식, 일식, 양식, 퓨전 요리 다 코스 요리 포함해 가지고요. 다양한 식당 방문과 관련한 내용으로 제목은 여우와 두루미의 식당 기행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